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드브로이까지 얘기했죠. 드브로이 가면은 입자라고 생각이 됐던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을 해서 파장을 갖는다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전자가 파동이라는 거죠. 근데 파동이라고 하는 현상은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현상이었었어요. 그래서 빛이라든지 소리가 파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파동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파동 함수를 이용해서 다뤘어요.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파동 함수를 이용을 해서 소리라든지 빛이라는 파동을 다뤘어요.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리량이, y라는 물리량이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다는 거죠. 그럼 이런 파동 함수를 어떻게 구하면 얘가 만족해야 할 파동 방정식이 있다라는 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요.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런 식이에요. 이런 방정식이 있었어요. 이런 파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얘를 구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미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새롭게 전자도 파동이라는 거야. 전자도. 그럼 얘도 이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파동 함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파동 함수를 보통 우리가 푸사이 엑세트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이제 머티리얼 웨이브, 뭐 물질파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얘는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도 얘가 만족해야 파동 방정식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얘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해서 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세워보고 얘를 이용해서 이제 구해볼 거거든요. 근데 얘를 세워보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할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굳이 왜 얘를 새로 세워야 하냐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파동 방정식이 이미 세워져 있었거든. 굳이 왜 새로운 방정식을 세워서 얘를 푸냐. 이미 알려져 있던 방정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풋살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얘를 풀면 되지 굳이 얘를 왜 풀어야 되냐 그런 질문일 수가 있을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물질파하고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든지 소리 같은 파동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어. 뭐 그게 무슨 차이점? 바로 요거야. 물질파는 요 드보로 릴레이션을 만족시켜줘야 돼요. 그러나 소리라든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드보로 릴레이션을 만족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자유입자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유입자는 E는 A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에 의하면 H누가 되고 자유입자라고 그러면 얘는 에너지가 키네틱 에너지밖에 없겠죠. 키네틱 에너지는 EM분의 P 제곱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입자가 드보르 릴레이션을 만족을 한다. 람다는 P분의 H라고 그러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똑같이 만들어주게 되면 HH 없어지게 되면은 이런 식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입자가 파동처럼 행동한다고 하면은 주파수가 있을 것이고 그 파동에 파장이 있을 텐데 그 물질파를 나타내는 파동의 주파수하고 파장은 드보르 릴레이션을 이걸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식을. 물질파는. 근데 빛이라든지 소리 같은 그런 일반적인 파동은 이 식을 만족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얘는 물질파기 때문에 만족해야 할 릴레이션이라는 거죠. 얘를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풀어서 파동을 만들었다. 그랬을 때는 이 릴레이션을 만족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자 같은 물질파는 이 드보르 릴레이션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식을 써서 풀었다. 근데 그 파동은 얘를 만족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슈레딩거 방정식이 왜 필요하냐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은 어떻게 디자인이 되었냐면은 이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파동 함수는 반드시 드보르 릴레이션을 만족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었어요.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그렇다면은
요거 풋사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풋사의 의미가. 여기서는 y의 의미가 명확하죠.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소리라는 파동을 나타내는 파동 함수였다라고 하게 되면 y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y는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리량이 퍼져나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소리라는 파동은 뭐가 퍼져나가는 거냐면은 음의 압력이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파동 함수가 소리라는 파동을 표현하는 함수였다라고 그러면은 y가 나타내 주는 것은 소리의 음의 압력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빛이라는 파동을 나타내 주는 파동 함수였다라고 그러면 y는 전기장의 세기라든지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 주는 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질문은 얘는 뭐냐는 거지. 얘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어. 뭔가 나왔어. 그때 풋사이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아무도 증명한 사람은 없어요. 수학적으로 증명하거나 물리적으로 증명한 것은 없고 제안한 사람만 이렇게 하도록 하자. 얘를 제곱해 주게 되면은 그 위치에서 전자를 반별할 확률로 해석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누가 제안을 했냐면 막스 본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제안을 따르면 지금까지 알려졌던 모든 양자역학적인 실험 결과를 다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를 받아들이도록 하자라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을 되게 싫어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세운 슈레딩거하고 아인슈타인도 이런 확률적인 해석을 되게 싫어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은 첫 번째 슈레딩거 방정식 한번 세워볼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방정식으로부터 얘를 한번 이제 구해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미리 좀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세울 텐데 책에 나와 있는 그 유도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거 세우는 방법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걸 제대로 세우는 방법을 배우려면은 일단 물리학과를 가서 입자물리를 전공한 다음에 대학원에 가서 제대로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유도 방정식은 유도하는 방법은 되게 어려워. 우리 책은 엄청나게 간단하게 한 거야. 그래서 제대로 된 유도 방식은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책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내가 책을 그대로 따라서 유도해 보긴 하겠지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말라는 거 첫 번째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파동 함수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지만 어떤 물리량이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퍼져나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를 갖다가 보통 이 함수를 그대로 놓고 풀지를 않고 보통 이 함수를 두 함수의 곱으로 놓고 풀어요. 이렇게 스페셜 파트하고 템포럴 파트 두 개의 함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놓고 보통 풀어. 수학을 풀 때.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 함수가 만족해야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스페셜 파트가 만족해야 할 슈레딩거 방정식이 우리 책에 나와 있다는. 얘가 만족해야 할 방정식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요 스페셜 파트가 만족해야 할 부분이 우리 책에 나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잊어먹은 게 있네. 지금 얘가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확률이라고 그랬죠. 확률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얘의 함수꼴이 제한이 걸리게 돼. 제한. 얘가 아무 함수나 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걸 확률로 해석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확률이잖아요. 확률이기 때문에 모든 확률을 더해주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나와야 돼. 따라서 이걸 수학적으로 써주게 되면은 파동 함수를 전부 제곱해서 더해주면 얼마가 돼야 될까? 이거 당연히 1이 나와야 돼. 요런 함수만 가능해. 왜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또 이 함수를 그려봤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x였다라고 해봅시다. 그려봤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돼야 돼. x가 무한대로 가거나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게 0으로 수렴을 해야 돼요. 0으로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이거 적분했을 때 어떻게 되죠? 파이나이트한 값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 놈의 제곱이 확률이라고 제한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아무 함수나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한이 걸린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제곱해서 더해주면 1이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는 뭐 수렴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요거 함수에 제한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을 해둬요. 근데 요거는 오늘 다시 또 한번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 전체 함수가 만족해 슈레딩거 방정식이 아니고 스페셜 파트가 만족해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가정 첫 번째는 어떤 자유입자가 있어요. 자유입자가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파동처럼 행동을 해서 그 파동의 파장이 남다라고 한번 이제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파장이 남다인 파동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은 사인 람다분의 2파이 x 얘를 그려보잖아요. 요 사인 함수를 그려보면은 파장이 남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남다의 대표적인 함수는 사인 람다분의 2파이 x 뿐만이 아니고 또 뭐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코사인도 마찬가지예요. 코사인 람다분의 2파이 x도 마찬가지로 파장이 남다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예로 시작하거나 결론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는 그냥 사인 함수로 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파장이 난다의 함수는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미분을 한번 해봐요. 얘를 한번 미분을 하자. 그러면 a가 있고 람다분의 2파이가 한번 나오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한번 바뀌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해봐요. 그럼 람다분의 2파이가 한 번 나오고 부호가 마이너스 하나 나오고 있죠. 코사인가 한 번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람다분의 2파이가 한 번 더 나오니까 이게 제곱이 되면서 코사인이 다시 사인으로 복귀를 해요.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자, 이 식에서 우리가 느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요 함수는 두 번 미분했더니 어떻게 되죠? 다시 a 곱하기 사인 람다분의 2파이 x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야. 요 함수의 특징이 뭐냐? 두 번 미분해 보니까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면 두 번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a 곱하기 사인 람다분의 2파이 x 대신에 다시 자기 자신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써줄 거냐면 이렇게 써주죠. 그래. dx제곱 d제곱 p사인은 빼기 람다분의 2파이의 제곱에 자기 자신이 나오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얘가 다시 자기 자신이니까 이걸 뒤집어 들어갈게요. 자,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왜 푼다고 그랬었죠?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거기서 나온 해는 자동적으로 두부로 릴레이션을 만족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슈레딩거 방정식에 무슨 정보가 들어가야 되죠? 두부로 릴레이션에 관한 정보가 들어가야 되잖아. 즉, 요 단계에서 요 정보가 이렇게 싹 들어가는 거야. 람다 대신에 여기 두부로 릴레이션의 관계가 2단계에서 여기 싹 들어간다. 람다 대신에 P분의 H가 여기 2단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이런 식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단계에서 두부 릴레이션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좌변하고 우변에 몇을 곱해줄 거냐면 마이너스 8파이 제곱 n분의 h 제곱을 여기다도 곱해주고 여기다가도 좌변을 곱해주려고. 왜 곱해주는지는 곧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좌변은 뭐 변하는 게 없죠. 자, 근데 빼기 8파이 제곱 h 제곱은요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h 바이 제곱에 2m 써줄 수가 있네. 왜냐면 h방은 뭐라고 정했었냐면은 h를 2파이로 정했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이제 같아요. 어차피 좌변은 똑같고요. 우변이 어떻게 되냐? 여기 빼기 없어지고 여기 2파이가 4파이 제곱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2m분의 p의 제곱 코사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 h제곱 없어지고 4파이 제곱, 8파이 제곱, 그러니까 2가 남고 m이 남아서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내가 왜 8파이 제곱 m분의 h제곱을 곱해주냐? 2m분의 p제곱을 남겨두기 위해서 이쪽에 2m분의 p제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곱한 거예요. 2m분의 p제곱이 왜 중요하냐? 2m분의 p제곱이 키네틱 에너지거든. 무슨 얘기냐면은 자, 입자의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에다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해주는 건데 키네틱 에너지가 뭐죠? 바로 EM분의 P제곱.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Vx가 왼쪽으로 옮겨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2회분의 P제곱 대신에 얘를 여기다 딱 집어넣어주죠. 그래서 이게 없어지고 굿사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어요. 그래서 얘를 왼쪽으로 이항하면 끝이야. 자, 빼기 2n분의 h의 제곱 dx의 제곱 d제곱 굿사인 플러스 vx 굿사인은 2 굿사이다. 그래서 이것이 결론적으로 슈레딩거 방정식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주구장창 사용될 슈레딩거 방정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몰라도 이거는 기억해야 돼. 이거는 외워야 돼. 이걸 외우지 못하면 문제를 풀지를 못해. 자,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거 슈레딩거 방정식 유도 과정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잘못된 거냐? 잠깐 얘기해 주면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입자가 있다. 근데 얘가 자유입자인데 파동처럼 행동해서 파장이 낮다다 라고 하고 첫 번째 단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파장이 남다인 파동 함수는 사인 남다분의 2πx다 라고 시작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야. 사실 첫 번째 단계부터 잘못된 거야. 사실 파장이 남다인 자유입자는요 이게 아니고 얘예요. I 2πx 이거야 사실은 자유입자의 파동함수는 얘처럼 복소수예요 사실은. 근데 얘를 설명하기가 무지무지 어려워. 아무런 포텐셜을 느끼지 않는 파장이 남다인 자유입자의 파동함수는 얘예요. 복소수예요. 근데 얘를 설명하기가 무지무지 어려워요. 이걸 설명할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다 설명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그래서 첫 단계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유도는 했지만 유도 과정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맞아요. 결과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얘를 이제 계속 사용할 거라죠. 자, 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여기 포텐셜 부분.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예를 들어서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어떤 벽에 스프링으로 매달려 있어요. 전자가 벽에 스프링으로 매달려 있어요. 조금 더 K라고 해봅시다. 이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을 해. 얘가.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얘가 어떤 파동 함수로 표현되고 있겠죠. 그러면 얘를 구해봐라.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이거 풀면 된다는 거. 이거. 이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를 구해봐라. 그럼 얘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슈레딩거가 주장한 바에 하면. 근데 얘를 풀어야 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얘 풀려면은 얘가 필요한 거 얘. 얘가 뭐죠?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이에요. 근데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은 뭐예요? 스프링에 매달렸기 때문에 이 포텐셜은 2분의 1kx 제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분의 kx 제곱 딱 집어넣어주고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 푸사이 x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전자가 스프링에 매달려 있지 않고 원자 안에 있어. 다시 말하면 스프링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얘처럼 핵에 매달려 있네.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파동처럼 행동을 해. S옥탈, P옥탈 있잖아요. 핵에 매달려 있네. 그럼 이 전자 상태는 어떻게 구할 거냐? 얘도 마찬가지야. 얘 풀면 되는 거야. 얘나 얘 풀면 돼. 근데 얘가 달라지는 거지 이번에.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Vx는 쿨롱 포텐셜이니까 빼기 4파이플러 제로 X분의 G 곱하기 2제곱이 됐거든. 포텐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얘는 똑같아. 얘는 안 바뀌어. 이 슈레딩거 방정식은 안 바뀌어. 뭐가 바뀌는 거죠? 얘가 계속 바뀌는. 포텐셜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바뀌니까 파동 함수도 모양이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구장창 얘를 풀 거예요. Vx가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슈레딩거 방정식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 일단 세워봤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얘를 풀어봐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풀어봐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간단한 걸 풀어봐야 되잖아요. 가장 간단한 거. 그럼 얘를 이제 봐야 되는데 얘가 가장 간단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겠어요? 요게 0인 케이스가 가장 간단한 케이스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런 힘을 느끼지 않는 케이스부터 풀어보자라는 거죠. 그게 어떤 케이스냐? 빈 공간에 전자 하나 있는 거. 근데 지금 x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가 1차원으로만 움직여. 1차원만 움직이는 빈 공간에 전자가 덜렁 가 있는 케이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간의 제한이 돼 이제 x 이퀄 0부터 x 이퀄 L 사이로만 움직일 수 있는 1차원만 움직일 수 있는 상자 안에 전자가 들어갔다. 이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을 한다. 그래서 풋사이 x가 이 표현이 된다. 이 전자의 상태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 얘 풀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빈 상자에 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했지만 얘가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은 뭐가 될까요? 이거 그대로 써줄게요. 그냥 이걸 풀면 된다라는 거죠. 요항이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이걸 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부터는 약간 이제 수학적인 문제예요. 자,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풀 수가 없어. 이게 2차 미분 궤도 함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학 책에 찾아보면은 얘 말고 뭐가 필요하냐면은 경계 조건이라는 게 필요하대요. 수학 책에 찾아보면 경계 조건,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어야만 얘를 풀어요. 양쪽 경계에서 함수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만 얘를 이제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양쪽 경계가 0하고 L이잖아요. 0일 때 그리고 L일 때는 이제 0으로 놓겠다. 왜 0으로 놓냐? 전자가 0하고 L에서만 움직이거든.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뒤집어 얘기하면 X가 0보다 작거나 X가 L보다 클 때는 함수값이 얼마가 돼야 돼? 0이어야 돼, 0. 따라서 그 경계도 0이 된다는 거죠. 그죠? 갑자기 함수가 바뀔 수는 없으니까.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여기까지 이제 풀겠다는 거죠. 다시 써줄게요. 0일 때 L일 때 0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수학이야. 이거 이제 풀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올려줄게요. 그냥.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 있는 앞부분을 오른쪽에다 옮기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앞부분의 개수가 조금 복잡해. 그래서 내가 여기다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은 K제곱으로 그냥 간단하게 표기를 해두면 좀 보기가 쉬워요. 이렇게 딱 써주게 되면은 이게 잘 아는 식이거든요. 이 식이 의미하는 뭐예요? 아까랑 비슷하죠? 2번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2번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뭐 미분 방정식 수업을 안 들어도 알 수 있어. 2번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는 대표적으로 어떤 함수가 있냐면은 사인 앞에 이제 k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 함수가 바로 얘를 만족시키는 함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사인은 나올까? 사인 있으면 코사인도 따라 나오겠죠. 코사인도요. 코사인 kx도 마찬가지로 이 식을 만족하는 함수예요. 근데 수학책에 찾아보면 그러면은 얘를 만족하는 함수가 딱 2개만 있느냐? 수학책에 찾아보면 그렇지 않고 얘하고 얘를 선형결합하는 이런 형태의 모든 함수가 얘를 만족하는 것을 알려. 이게 일반이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표현된 모든 함수들이 얘를 만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개수를 구해야 되죠. A 구해야 되고 B 구해야 되고 K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경계 조건을 이용을 해서 K를 구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다 0을 한번 대입해요. 여기다 X에다 0을 대입해 주게 되면 여기다 0 대입해 주면 앞항은 0 없어져 버리거든요. 여기다 0 대입해 주면 1 나오고 따라서 B가 나오겠죠. 근데 그게 얼마라고요? 0.
자, b가 0이야. b가 0. b가 0이라는 얘기는 뒷항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냥 b 뒷항은 필요가 없는 항이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요. L에다 대입해야 되고 0이 나와야 돼. L을 대입해 주게 되면은 A에다가 L을 대입해 두어도 0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 A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sin KL이 0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A가 0이 되면 좀 곤란해. 왜 그러지?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되죠? 함수가 그냥 0이 돼버려요. 이건 좀 곤란한 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해죠. 이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sin KL이 0이 돼야 돼요. 근데 sin 함수는 근데 무슨 함수죠? 주기함수예요. 주기함수. 해가 한두 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무한히 많은 해가 나와요. 요것의 해는 어떻게 되죠? KL이 파이의 정수배만 되면 다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 n이 아무 숫자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양자수가 된다는 거죠. 풀어봤더니 요 n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잖아요. 아무 숫자나 되는 게 아니죠. 양의 정수만 된다는 거죠. 정수는. 자, 그래서 K는 L분의 n파이더라 하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죠, 이제? K 대신에 L분의 n파이 x라고 쓰고, 이제 n은 제한이 걸려요. 아무거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n은 정수지가 0, 1, 2 될 텐데 0이 문제거든요. 0 되면 될까요? 0 되면? 0 되면 또 안 되죠. 0 되면 또 함수가 0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0은 제외시켜줘야 돼요. 그죠? 1부터 시작하는 정수예요. 1, 2, 4, 4, 4. 해가 한두 개가 나오는 게 무한히 많은 해가 나와요. n에 따라서. 따라서 이 함수는 뭐에 따라 의존하면 n에 따라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풋사이 n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이거 갖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양자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아직도 남았죠. 뭐가 남았나요? A가 남았다는 거죠. 근데 경계 조건은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K는 L분의 n파이였고요. 아직도 남아있어. A가 남아있는데 얘는 다 써버리고 수학에서 사용될 조건은 다 써버렸어. 근데 아직도 A가 남았어. 얘는 뭐 가지고 구하느냐? 아까 본의 해석이 하면은 요 파동함수가 어떤 특별한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무슨 조건이라고 그러냐면 파동함수의 제곱이 뭐라고요? 확률이라고 그랬거든요. 따라서 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다 더해주게 되면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1이 나와야 한 조건이 들어가. 이건 물리적인 해석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수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이거는 물리적인 해석에 의해서 제곱해서 적분을 해주면, 이거 0L은 왜 그러냐면 전자가 0하고 L 사이만 들어있기 때문에 제곱해서 더해주면 1이 나와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에서 나오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 대신에 A는 바깥으로 빼주고요.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수학책에 찾아보면은 누가 적분을 해놨어요. 우리는 이제 수학 시간은 아니니까 결과만 보면은 요 네모친 부분은 적분해주게 되면은 2분의 L이 된대요. 2분의 L. 그래서 이거를 남겨주게 되면은 A가 얼마가 되냐면은 루트 L분의 2가 되더라. 이게 이제 결론이야. 그래서 이 전자를 빈 상자에 딱 집어넣었을 때 파동처럼 행동해서 파동함수가 생길 텐데, 그 파동함수는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죠. 무한히 많은 솔루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얻게 됐다라는 거죠. 아직 남아있어요. 뭐를 못 구했죠? 그때 전자의 에너지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요식까지 구고. 아까 얘를 뭐라고 취하는지 얘를 K제곱으로 취하는 했는데, K를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L분의 n파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써주게 되면은 h바의 제곱 2m 2는 K의 제곱인데 K가 L분의 n파이의
제곱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해 보면은 이거 아래쪽에 써줄게. 정리해 보면은요, 에너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식으로 해서 에너지를 구해 보면은요, n 제곱 h 제곱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로 n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에너지가. 그래서 여기다 2n 이렇게 써요. 근데 n이 실수가 아니야. 실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에너지가 연속일 거거든요. 실수라고 그러면. 근데 실수가 아니야. 정수야. 1, 2, 3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양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결론이다라는 이것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지. 진짜 중요해. 이걸 지금부터 할 얘기 하기 위해서 이걸 푼 거야. 지금 이건 사실은 수학이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부터 얘기야. 자, 지금 에너지 레벨하고 파도 검사가 나왔잖아요. 이걸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요것을 이제 그려볼 거예요. 이 결과를 이제 그려보자. 그래서 세 개만 그리도록 할게요. n 이퀄 1인 상태, n 이퀄 2인 상태, n 이퀄 3인 상태. 그래서 요 근거에서 여기다 n1 대입해 주게 되면 요 에너지 레벨 나오고, 여기다 n2 대입해 주면 요거 3 대입하면 요 에너지 준위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요. 요 파도 함수를 그리려고 그래요. 자, 여기가 x 이퀄 0이고 x 이퀄 l이거든요. 쉽게 l이 1이었다라고 합시다. l이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n에다 1 대입해줘. sin 파이 x거든요. sin 파이 x 그럼 어떤 그림인가요?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n이면 2 파이 x거든요. 한 사이클 도는 거죠, 이렇게. 3 파이 x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자, 앞으로 이제 이런 그림 계속 얘기할 거야. 한번 풀 때마다 그려줄 거거든요. 두 가지를 체크해 보려고 그래요. 넘버하고 노스. 그 다음에 대칭성. 먼저 노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노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점을 우리가 노드라고 불러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파동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게 노드예요. 근데 한 가지, 그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그 점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 점을 노드라고 불러요. 따라서 얘가 노드야, 얘가. 파동함수가 0이고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이거 노드야. 요 점은 뭐가 될까요, 요즘은? 요 점은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만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고 왼쪽이 없잖아요, 그죠? 얘는 노드가 아니야. 그래서 이 n 이퀄 2인 상태에서 노드의 숫자는 한 개예요. 여기에서는 얘하고 얘가 노드야. 양쪽에 있는 것은 노드가 아니고 두 개. 얘는 노드가 없다. 그래서 노드의 개수를 세워봤어요. 지금 보다시피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되죠? 순차적으로 노드의 개수가 증가하는 게 보이죠, 그죠? 노드의 숫자하고 에너지가 증가하는 게 순서가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정말 중요한 게 두 번째요, 시메트리. 여러분들이 한번 수학 시간에 우함수하고 기함수 배워봤죠? 우함수하고 기함수. 저게 가운데라고 그러면은 이거 무슨 함수죠, 이거? 기함수예요, 기함수, 그죠? 반면에 얘는 무슨 함수죠? 좌우 대칭인데 부호가 안 바뀌는 함수잖아요. 우함수예요. 얘도 우함수예요. 이걸 조금 양자격에서 조금 어려운 말을 쓰자면 우함수는 좀 더 정확한 말은 even parity를 갖는다고 불러요. even parity를 갖는다고 불러요. 기함수는 odd parity를 갖는다고 불러요. 우함수는 even parity를 갖는다고 불러요. 그래서 even parity, odd parity, even parity 교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현상은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주 등장해요. 자주 등장. 원자에서도 나타나요. 원자에서도. 자, 이거는 n 양자수에 따라서 n의 n 양자수가 바뀌면서 교대로 2분, 5도, 2분 이렇게 바뀌죠.
자, 원자에서는 L양자수라는 게 있지. L양자수. L 이퀄 0, L 이퀄 1, L 이퀄 2. L 이퀄 0이 무슨 오비탈이지? S 오비탈이죠. L 이퀄 1은 P, L 이퀄 2는 D 오비탈이잖아. 이거 무슨 함수일까 이거? 부호가 바뀌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면은 플러스만 부호가 바뀌잖아요. 이거 기함수거든요. 어려운 말로는 어드 페러티를 갖는다. 이거는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2분 페러티. S 오비탈은 당연히 2분 페러티를 가죠. 얘도 마찬가지로 원자 오비탈도 L양자수에 따라서 2분, 어드, 2분 이렇게 막 교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대로. 굉장히 규칙성이 있어.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우리가 이제 곧 얘기하게 될 텐데요. 자, 원자에서 이게 1s 오비탈이 있고 2s 오비탈이 있고 2p 오비탈이 있잖아요. 이제 1s 오비탈에 전자가 있거든요. 자, 스피는 아직 생각하지 마십시오. 스피는 생각하지 말고 1s 오비탈에서 비수 쏴줬을 때 2p로 올라갈까? 2s 요 에너지 간격을 맞춰줬을 때 어디로 올라갈까 질문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알려줄 텐데 2p로는 올라가지만 2s로는 못 올라가요. 양자역학적으로. 근데 양자역학에서 어느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는 다음과 같은 적분룰을 사용해.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이니셜 스테이트가 있고 여기가 파이널 스테이트가 있어요. 바깥에서 빛을 쏴주겠죠. 이니셜 스테이트가 있고 파이널 스테이트가 있는데 바깥에서 빛을 쏴줘.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로 흡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는 다음과 같은 적분을 이용을 해요. 이니셜 스테이트의 파동함수, 파이널 스테이트의 파동함수, 그 다음에 바깥에서 빛을 쏴주게 된 평면 방향이 있죠. X 방향으로 쏴주냐, 뭐 Y 방향으로 쏴주냐, 평면 방향이 있잖아요. 뭐 X 방향으로 쏴줬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 세 함수를 곱해서 적분을 해줘요. 뭐 dx, dy, dz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0이 된다, 그 흡수가 안 되는 거야. 0이 안 된다, 그 흡수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식은 외울 필요가 없어. 지금 내가 얘기하려는 것은 뭐냐면은 왜 대칭성이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려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올라갈 때 이게 흡수가 되냐 안 되냐는 이 적분값이 0이냐 0이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적분값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적분값이 0이냐 0이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굳이 내가 이걸 적분할 필요가 없고 이 함수가 갖는 대칭성만 알면 저게 0인지 0이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1s에서 2s 오비탈을 못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1s 오비탈이고 이게 1s 오비탈이고 파이널이 2s 오비탈이고 내가 만약에 x방향에 평광된 빛을 쏴줬다고 해봅시다. 집 질문은 얘가 0이냐 0이 아니냐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1s 오비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함수라고 그랬잖아요. 2s도 우함수라고 그랬잖아요. x는 p 오비탈 같은 거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오비탈이잖아요. 이거는 기함수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거예요. 우함수에다가 기함수에다 우함수를 곱하면 무슨 함수가 되죠? 이건 기함수가 돼요. 기함수. 그죠? 기함수는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0이죠. 그죠? 이거는 무조건 해보나마나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p 오비탈은 어떻게 되죠? 이게 p가 되면은 p 오비탈은 아까 기함수라고 부호가 있는 오비탈이잖아요.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부호가 바뀐 오비탈이기 때문에 얘가 기함수가 되고 그럼 우함수, 기함수 곱하면 뭐가 되냐면은 얘는 우함수가 되고 우함수는 적분해줬을 때 0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0 아니거든요. 실제로 얘는 0 아닌 값을 가져.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는 전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봤듯이 얘가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이게 전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원리를 이용을 했을 때 우리의 케이스로 돌아가서 우리 이거잖아요. 자, 여기서 여기로 전이가 될까 안 될까? 1에서 3으로 이건 될까 안 될까요? 이거 어려워. 이건 무슨 함수예요? 우함수. 이것도 우함수잖아요.
마치 뭐랑 같은 거야. 1S에서 2S로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묻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얘는 안 돼요. 그죠? 안 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대칭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대칭성에 관한 얘기는 20장 끝날 때까지 나올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도록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디멘전al 파티클이나 박스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은 뭐냐면은, 자, 지금 한 것은 뭐냐면은 포텐셜이 없는 케이스거든요. 지금은 어떤 케이스?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떤 형태냐면은 원래 형태는 이런 형태예요. 원래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런데 지금 우리가 한 케이스는 요게 0 케이스를 했다라는 거야. 다음 케이스는 뭐냐면 이런 케이스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아주 희충숙한 케이스. 여기가 뭐가 잡혀 있는 거. 이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요 포텐셜이 들어가야 돼. 이 포텐셜은 2분의 k x제곱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시간에 할 것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요 놈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지금은 어떤 케이스냐면은 1차원 상자 안에 전자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 지금 했잖아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1차원 상자가 아니고 2차원 상자에 전자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자, 1차원 상자에 전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파동함수는 푸사이 x에서 푸사이 x를 구하는 거고 2차원 상자에 들어갔다 그러면 파동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푸사이 x, y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음 시간은 얘를 구하자는 거죠. 다음 시간은 두 개예요. 첫 번째, 이 포텐셜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얘를 확장해서 1차원 상자에 전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2차원 상자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겠냐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에 했던 거 있죠. 대칭성. 요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